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5장은 기하학적 처리, 즉 이미지 지오메트리를 학습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5장에서 우리가 주로 학습할 내용은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회전, 이동, 축소, 확대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기하학적 변환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변환이라는 것은 하소 위치를 변경하는 처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소 위치만 변경할 뿐 그 하소 값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처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선형 기하 처리와 비선형 기하 처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선형 기하 처리에 해당하는 연산은 월핑과 몰핑인 것입니다. 이러한 월핑과 몰핑 연산은 이번 챕터에서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선형 기하 처리에 해당하는 연산,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연산에 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먼저 스케일링 연산이라는 것은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의 크기를 확대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대, 축소에 해당하는 연산을 스케일링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을 회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연산인 것입니다.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회전을 하는 것에 반해서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을 트랜스레이션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형 기하 처리에 해당하는 연산,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스레이션 연산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매핑인 것입니다. 매핑이라는 것은 입력 영상의 하소의 위치와 출력 영상의 하소의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소 간의 1대1 대응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매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소스 투 타켓 매핑 방식과 타켓 투 소스 매핑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소스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스는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타켓은 출력 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기준이 되는 방식, 소스 투 타켓 매핑 방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력 영상의 특정 하소 0,0의 하소는 출력 영상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소스 투 타켓 매핑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하소는 출력 영상에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반면 타켓 투 소스 매핑 방식에서는 출력 영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타켓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에 0,0으로 가져올 입력 영상의 하소는 어떤 하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에 각각의 하소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를 찾아내는 매핑 방식이 타켓 투 소스 매핑 방식인 것입니다. 기하학적 변환과 관련된 각각의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핑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소스 투 타켓 매핑 방식과 타켓 투 소스 매핑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소스 투 타켓 매핑 방식을 일명 포워드 매핑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워드 매핑 방식은 입력 영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는 출력 영상에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연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소로 연산이 돼서 첫 번째 하소로 이동한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두 번째 하소는 출력 영상에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연산한 결과 동일하게 첫 번째 하소로 연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소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버랩,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편견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입력 영상의 하소는 출력 영상의 세 번째 하소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소는 출력 영상의 네 번째 하소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두 번째 하소에는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하소 값이 없는 것입니다. 화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인터폴레이션, 보관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워드 매핑에서의 단점이 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리버스 매핑은 출력 영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어떤 것인가? 입력 영상 중에서 하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찾아낼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두 번째 하소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두 번째 하소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를 찾아낸 결과 두 번째 하소가 동일하게 출력 영상의 두 번째 하소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소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네 번째 하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출력 영상의 하소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세 번째 하소가 연산이 된 것입니다. 리버스 매핑 방식에서는 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리버스 매핑 방식이 워드 매핑 방식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워드 매핑 방식과 리버스 매핑 방식에서의 각각의 연산에 관련된 수학적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anslation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지, Y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X와 Y는 각각 입력 영상의 좌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X, Y에 해당하는 하소는 출력 영상에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X'과 Y'을 구하는 것입니다. 프라임, 즉 X'과 Y'은 출력 영상의 좌표점, 프라임이 없는 X와 Y는 입력 영상의 좌표점인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워드 매핑 방식에서는 입력 영상의 각각의 하소 S, Y가 출력 영상의 X', Y'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 벡터 tx, ty 상수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tx, ty가 각각 100과 100으로 주어졌다고 한다면 x 더하기 100, y 더하기 100으로 되는 것입니다. x'은 x 더하기 100, y'은 y 더하기 100, 즉 x, y가 오른쪽으로 x방향으로 100만큼, y방향, 즉 아래쪽으로 100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 오브젝트가 존재할 때 그 오브젝트가 오른쪽으로 100만큼, 다시 아래쪽으로 100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주어지면 위쪽으로 100만큼, 왼쪽으로 100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역방향 사상에서는 출력 영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X' 출력 영상의 좌표점입니다. 프라임이 있는 것은 프라임이 있는, 즉 출력 영상의 X', Y''에 올 소스 영상의 좌표, 소스 영상의 하소의 좌표점은 X, Y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X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항하면 되는 것입니다. X' 마이너스 TX가 되는 것입니다. Y는 Y' 마이너스 TY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케일링 연산입니다. 스케일링 연산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들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X와 SY가 스케일링 팩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SX와 SY가 2라고 한다면 가로 방향으로 이만큼, 세로 방향으로 2배 영상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들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영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SX와 SY가 각각 0.5라고 한다면 가로 방향으로 0.5배만큼, 세로 방향으로 0.5배만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분의 1배로 축소될 것입니다. 이 2인 경우에는 가로 방향으로 2배, 세로 방향으로 2배이기 때문에 영상의 크기는 4배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리버스 매핑 방식에서는 출력 영상 X'과 Y'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과 Y'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X', Y'을 알고 X, Y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는 SX분의 X', Y는 SY분의 Y'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에 관련된 연산인 것입니다. 순방향 매핑 방식에서는 소스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좌표점을 X 소스, Y 소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X 소스, Y 소스 입력 영상의
이러한 좌표점을 갖는 하소는 출력 영상에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출력 영상의 좌표점을 표현한 게 X 데스티네이션, Y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삼각함수 부분에 가면 이러한 회전에 관련된 연산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역방향수 사상에서는 매핑 방식에서는 데스티네이션 좌표값을 알고 소스 좌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X 소스와 Y 소스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좌표점을 알고 입력 영상의 좌표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각각의 하소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어떤 것인가 찾아내는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한 연산인 것입니다. 기하학적 변환에 관련된 연산,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에 각각의 연산을 적용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왕복선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영상에 스케일링 연산을 적용한 것입니다. 각각 X방향의 스케일링 팩터와 Y방향의 스케일링 팩터를 0.5, 0.5로 한 것입니다. X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영상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2분의 1, 2분의 1만큼 축소시키면 전체적인 영상은 4분의 1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크기가 4분의 1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된 영상을 오른쪽으로 19도만큼 회전시킨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전한 영상에 다시 트랜스레이션 연산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tx 값을 마이너스 100, ty 값을 마이너스 50으로 한 것입니다. tx를 마이너스 100으로 했다는 것은 왼쪽으로 100만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ty를 마이너스 50으로 했다는 것은 위쪽으로 50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위쪽으로 50만큼 이동하고 다시 왼쪽으로 100만큼 이동한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연산을 수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기하학적 변환에서의 로테이션 연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로테이션 연산을 수행하면 회전 영역이 생기는데 회전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회전한 출력 영상입니다. 입력 영상보다 회전한 영상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보다 회전한 영상의 가로폭이 커진 것입니다. 역시 세로폭도 역시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전한 영상을 원래의 영상, 입력 영상의 크기로 디스플레이 한다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 부분, 잘리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회전한 영상인 것입니다. 회전 결과의 영상에서 일부분이 디스플레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나 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하다 보면 영상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영상의 사이즈로 디스플레이하면 일부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테이션 연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리는 부분, 디스플레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력 영상의 사이즈를 더 크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의 크기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크기를 더 크게 가져간 후에 다시 스케일링 연산을 이용해서 원래의 영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처리에서의 스케일링 연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연산이라는 것은 영상의 사이즈를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확대시키는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시킬 경우에 픽셀을 복제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하소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배율만큼 픽셀을 반복적으로 복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확대 배율이 정수일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2배로 확대할 경우 각 하소를 가로로 2번, 세로로 2번 복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에 4배인 경우에는 가로로 4번, 세로로 4번 복제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2배로 확대할 것입니다.
가로, 세로 2배이기 때문에 영상은 4배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2x2가 4x4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소의 개수가 16개인 것입니다. 하소의 개수가 4개인 것입니다. 4개가 16개로, 즉 4배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출력 영상에서의 각각의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입력 영상의 특정 하소를 4번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가로로 2번, 세로로 2번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0도 가로로 2번, 세로로 2번 반복적으로 복제를 시킨 것입니다. 120 하나의 하소를 4개의 하소에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130도 역시 4개의 하소로 중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화질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질이 나빠진 경우에, 특히 시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프로세싱 처리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페인트샵 프로에서 원래의 영상을 8배로 확대한 영상인 것입니다. 가로 8배, 세로 8배로 확대했기 때문에 총 64배로 확대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64배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페인트샵 프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확대하면서 인터폴레이션, 즉 보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확대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관, 인터폴레이션 기법에 관해서도 학습할 것입니다. 픽셀 복제 방법에 의해서 영상을 확대할 경우에 계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소를 여러 번 반복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화질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영상이 부자연스럽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픽셀 복제 방법은 확대 배열이 실수인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배로 확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소를 1.5개로 늘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화소는 1개, 2개, 3개, 4개 정수배로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픽셀 복제 방법에서의 문제점은 계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정수배로만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형상을 4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가로 4배, 세로 4배이기 때문에 총 16배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정 하소가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하소가 16개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블러킹 현상, 즉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하학적 처리에서의 스케일링 연산 계속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역방향 사상, 즉 리버스 매핑과 양선형 보관,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즉 보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계속 보관에 관한 방법은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리버스 매핑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리버스 매핑에서는 출력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는 입력 영상의 어떤 하소값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소에 의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세 번째 하소에 의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하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을 기준으로 출력 영상의 네 번째 하소에 의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방향으로 2배씩 확대하는 경우 스케일링 팩터를 2로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버스 매핑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X 데스티네이션과 Y 데스티네이션이 주어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출력 영상의 좌표값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하소의 좌표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출력 영상에 해당하는 하소에는 입력 영상의 어떤 하소가 위치해야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X 데스티네이션과 Y 데스티네이션이 4라고 한다면 4,4 출력 영상의 4,4에 해당하는 하소의 올 값은 입력 영상의 2분의 4, 2분의 4, 2,2의 하소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4,4의 값은 입력 영상의 2,2의 그레이 레벨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연산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방향 사상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양선형 보관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 사상 즉 리버스 매핑에서는 출력 영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1,1이라는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입력 영상에서 하나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1,1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의 위치는 이라고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0,0이었다면 100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1,1이었다면 130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2배로 확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배로 확대하는 경우 x 소스는 2분의 x 데스트, y 소스는 2분의 y 데스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x 데스티네이션, y 데스티네이션 값은 출력 영상의 좌표값이 되는 것입니다. 1,1로 대응되는 입력 영상의 좌표값은 x 소스와 y 소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팩터가 2분의 1인 것입니다. 역방향 매핑에서는 2분의 1이면 2배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을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0.5, 0.5가 x 소스, y 소스의 좌표값입니다. 그런데 0.5, 0.5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에 와야 할 입력 영상의 하소의 위치는 0.5, 0.5라는 것입니다. 0,0, 0,1, 1,0, 1,1만 존재하지 0.5, 0.5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5, 0.5이기 때문에 100을 가져간다든가 혹은 110,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0.5, 0.5이기 때문에 4개의 값들을 평균을 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0.5, 0.5인 경우에는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향이 동일하다는 판단하에 4개를 평균 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산한 값이 x 소스, y 소스 값이 0.2, 0.7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nearest 값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0.2, 0.7이라면 0,1에 가까운 것입니다. 0,1에 가깝기 때문에 110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그레이 레벨 값,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져가는 방법. 이 방법이 곧 nearest interpolation 방법인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110인 것입니다. 0,1에 관련된 하소인 것입니다. 그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nearest interpolation. 그런데 nearest interpolation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한 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linear interpolation은 4개의 값 모두를 고려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데 위치한 그레이 레벨 값에 웨이트를 더 많이 줄 것입니다. 제일 먼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에 웨이트를 제일 적게 줄 것입니다. nearest interpolation 방법도 있고 bilinear interpolation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확대 연산에 사용되는 interpolation 기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polation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nearest interpolation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earest interpolation 기법은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한 개의 하소값을 선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영상을 가로 2배, 세로 2배, 4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배로 확대하고자 하는 출력 영상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0,0에 위치할 입력 영상의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출력 영상의 0,1의 하소 값을 입력 영상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1,1의 그레이 레벨 값 역시 입력 영상으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영상의 0,0에 해당되는 입력 영상의 위치는 하소의 위치는 각각을 2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2분의 0, 2분의 0이기 때문에 0,0, 0,0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0,0, 0,1, 1,0, 1,1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0,1에 대응되는 입력 영상의 하소의 위치는 0,2분의 1, 0,0.5인 것입니다. x방향으로 0, y방향으로 0.5,
가장 가까운 nearest interpolation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0,0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져갈 것입니다. 1,0은 0.5,0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0.5,0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0,0에 해당하는 그레이 레벨 값 가져갈 것입니다. 1,1, 0.5, 0.5 계산될 것입니다. 4개의 하소까지의 거리가 동일하지만 0,0의 하소값을 가져갈 것입니다. 0,0의 하소값을 가져가면 4개의 하소 모두 0,0에 대응되는 하소값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특정 입력 영상의 하소값이 출력 영상에서 4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특정 하소값이 출력 영상에서 4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레이 레벨 값도 역시 4번 반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레이 레벨 값도 4번 반복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출력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은 부드럽게 변하지 않고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질 저하, 즉 계단 현상을 막기 위한 보관 방법이 바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인 것입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 즉 양선형 보관법은 가장 가까운 4개의 주변 하소값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0.5, 0.5가 계산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4개의 하소값 모두를 고려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4개의 모든 그레이 레벨 값을 고려한다는 것은 특정 위치에 특정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그레이 레벨 값이 4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그레이 레벨도 서로 다른 값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 레벨 값 세 번째 입력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도 서로 출력 영상에서 각각 4개의 하소에서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레이 레벨을 서서히 부드럽게 변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입니다. 화질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 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즉 양선형 보관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의 하소 위치를 표현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0,0, 0,1, 1,0, 1,1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입력 영상의 x', y' 값이 100, 100, 100, 101, 101, 100, 101, 101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I, x', y''은 x', y' 하소에 대응되는 그레이 레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주변 하소의 그레이 레벨 4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특정 하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하소 위치를 계산한 결과 0.7, 0.3이 계산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0.7, 0.3, 0.7, 0.3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 방향이 X방향인 것입니다. 이 방향을 Y방향으로 놓은 것입니다. X방향으로 0.7만큼, Y방향으로 0.3만큼 이동한 하소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소에 해당하는 그레이 레벨 값을 구하기 위해서 nearest interpolation에서는 가장 가까운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에서는 주변 4개의 하소값 모두를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하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입니다. 가장 먼 하소의 영향은 가장 적게 받을 것입니다. weight를 가장 크게 배정해야 될 것입니다. weight를 가장 적게 배정하는 것입니다. weight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x', y', x', y'에서의 그레이 레벨 값에 weight를 곱해야 되는 것입니다. weight를 곱할 때는 이 하소점을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사각형을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점을 포함하는 사각형에는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1-A와 1-B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I, x', y' 곱하기 1-A, 1-B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하소에 해당하는 웨이트 값을 구할 때는 이 하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포함하는 것은 b와 1-a인 것입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은 a와 1-b가 되는 것입니다. a 곱하기 1-b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의 웨이트 값을 곱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를 포함하지 않는 사각형은 b와 1-a, 1-a와 b인 것입니다. b 곱하기 1-a인 것입니다. 이 하소의 그레이 레벨의 웨이트 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 하소를 포함하는 사각형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x, y점의 그레이 레벨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입력 영상의 4개의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을 확대해서 출력 영상을 만드는 경우인 것입니다. 가로로 2배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로로 2배 확대하는 것입니다. 총 4배 확대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력 영상의 각각의 하소값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에 해당하는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 중에 하나를 구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1,1로 올 것은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0.5, 0.5에 해당하는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0.5, 0.5에 해당하는 하소값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값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4개의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5, 0.5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웨이트는 25%, 25%, 25%, 25%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 영상의 1,1에 위치할 그레이 레벨 값은 100 곱하기 0.25 더하기 110 곱하기 0.25 더하기 120 곱하기 0.25 더하기 130 곱하기 0.25가 될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1,1에 해당하는 그레이 레벨 값은 115가 되는 것입니다. 우주왕복선 영상을 니어리스트 인터폴레이션에 의해서 8배 확대한 영상인 것입니다.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8배 확대한 영상입니다. 시각적으로 크게 구분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계단현상이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면 계단현상이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더 부드러운 영상, 즉 화질이 더 개선된 영상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축소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입력 영상보다 출력 영상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이 작아진다는 것은 하소수가 입력 영상의 하소수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남는 것입니다. 확대 연산에서 사용되는 인터폴레이션, 보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더 작아진다는 측면에서 서브 샘플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서브 샘플링에 의해서 영상을 축소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율만큼 건너뛰면서 픽셀 값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X방향으로 2배 축소하고 Y방향으로 2배 축소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각각 짝수행과 짝수열의 하소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홀수행과 홀수열의 하소는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홀수행과 홀수열의 하소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짝수행과 짝수열의 하소를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짝수행과 홀수행을 평균을 내서 하나의 출력 영상의 하나의 행의 데이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데이터가 남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디테일한 정보를 상실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홀수열, 홀수행 또는 짝수열, 짝수행의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에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서브 샘플링 전에, 축소하기 전에 영상을 블러링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연산 결과입니다. 입력 영상을 가로로 반, 세로로 반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즉 4분의 1로 축소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화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화질이나 출력 영상의 화질은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축소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축소 연산, 즉 서브 샘플링에서의 문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입력 영상의 특징은 한 하소들로 연결되는 선들이 많은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에서 특정 홀수행이나 특정 짝수행을 없앨 경우에 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선 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나의 하소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홀수열이나 홀수행을 제거하면 선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행이나 열을 제거하는 방식에 의해서 축소한 출력 영상의 경우에 입력 영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폭을 더 넓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선폭을 넓게 하는 것입니다. 선폭을 넓게 한다는 것은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을 블러링 시킨다는 것입니다. 블러링 시킨 다음에 다시 홀수행이나 짝수행 또는 홀수열이나 짝수열을 없애는 방법으로 축소해도 입력 영상에 있는 정보는 모두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축소하는 알고리즘으로서 또 다른 알고리즘 평균값 필터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값 필터링을 적용해서 영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들을 평균을 내서 출력 영상의 특정 하소 값으로 설정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주어진 입력 영상입니다. 축소하고자 하는 출력 영상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특정 하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얻기 위해서 입력 영상의 9개의 하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9개의 하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그레이 레벨 값들을 더한 다음에 9로 나누는 것, 즉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평균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9개의 하소가 하나의 하소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균값 필터링을 적용하면 영상을 쉽게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출력 영상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하소수의 개수보다 출력 영상의 하소수가 더 적게 되는 것입니다. 3x3 9개의 하소를 하나의 하소로 축소할 수도 있고 또 25개의 하소를 또 하나의 하소로 축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4개의 하소를 하나의 하소로 축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력 영상의 많은 하소를 출력 영상의 하나의 하소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값 필터링을 이용한 영상 축소 결과입니다. 입력 영상입니다. 축소 영상인 것입니다. 4분의 1로 축소된 것입니다. 화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특이한 영상인 것입니다. 홀수행이나 짝수행, 홀수열, 짝수열을 없애는 방법으로 축소할 경우에 영상에 관련된 특정 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값 필터링을 적용하면 모든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소된 영상의 경우에 입력 영상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의 회전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매핑 방식, 전방향 사상 방식과 리버스 매핑 방식, 역방향 사상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포워드 매핑 방식에서는 소스점이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서의 X와 Y 좌표는 출력 영상의 어떤 특정 좌표에 해당하는지 1대1 매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전할 경우에 매핑되는 좌표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X 데스티네이션, Y 데스티네이션은 출력 영상의 좌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에서의 X 좌표점, X 데스티네이션을 나타내는 방정식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에서의 Y 데스티네이션, 즉 Y 좌표를 표현하는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X 데스티네이션은 X 소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Y 소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행 곱하기 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Y 데스티네이션은 행 곱하기 열,
x 소스 사인 세타 플러스 y 소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리버스 매핑 방식은 기준이 출력 영상인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특성 x, y 하소점에 대응되는 입력 영상의 하소점은 어떤 하소점인가 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x 데스티네이션, y 데스티네이션을 알고 x 소스, y 소스를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데스티네이션 점 알고 목표 영상의 좌표점을 알고 입력 영상에서 그에 대응되는 좌표점을 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두 개의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정식, 첫 번째 행 곱하기 열, 두 번째 방정식 행 곱하기 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펑션은 이분 펑션, 우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펑션은 기함수,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마이너스 2이므로 사인 세타로 변할 것입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버스 매핑에서의 회전에 관련된 두 개의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정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공통수학 삼각함수편에 가면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영상의 회전 연산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포워드 매핑 방식을 이용한 회전 연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뇌나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회전한 영상 결과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정 영역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회전하다 보면 영상 영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뇌나 영상의 화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력 영상에 데이터가 할당되지 않은 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홀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매핑이 아니라 리버스 매핑 방식을 이용하면 홀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회전 연산에서 회전의 중심을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첫 번째 하소점, 즉 0,0을 중심으로 회전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회전 연산 결과에서 많은 부분이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의 중심을 영상의 중심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전의 중심을 영상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좌측으로 회전시킨 영상인 것입니다. 영상의 중심 영역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영상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전의 중심점을 임의로 설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의 중심점 CX, CY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전 연산식에서 특정 부분만 임의로 변경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X 좌표점에 CX에 관련된 정보를 또 Y 좌표점에 CY에 관련된 정보를 삽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CX, CY인 것입니다. 이러한 CX, CY, CX, CY 항만 삽입하면 쉽게 우리가 회전의 중심점 CX, CY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현한 결과인 것입니다. CX, CY를 임의로 설정한다는 것은 회전의 중심점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의 회전 연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입력 영상을 회전시켜서 출력 영상을 산출할 경우 출력 영상의 영역의 크기는 더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크기가 더 커져야지만이 입력 영상 모든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출력 영상의 크기는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주어진 영상의 가로 하소수 W와 세로 하소수 height H 값이 주어졌을 때 세타만큼 회전할 경우에 회전된 영상 영역의 크기는 가로 하소수가 몇 개이고 세로 하소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는 수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 유도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결과 수식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영상의 미러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칭 영상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입니다.
좌우가 바뀐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상하가 바뀐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인 경우에 좌우가 바뀐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상하가 바뀐 영상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 대칭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 영상을 생성한다는 것은 영상의 세로축을 중심으로 좌측 부분의 하속값과 우측 부분의 하속값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0,4는 4,4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4,4는 좌측 0,4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1,4는 3,4로, 3,4는 1,4로 이동해야지만이 좌측 부분과 우측 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환을 행렬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x'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x0, y'은 y 플러스 0, y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x'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x0, y'은 y가 되는 것입니다. y의 좌표값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좌표 x, y는 출력 영상에 어떤 좌표로 이동해야 되는지 x', y'을 구하는 수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x0 값은 5y5 영상이기 때문에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측 2개, 우측 2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x0 값은 2가 되는 것입니다. 2 곱하기 2, 4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입니다. x'의 값은 x 좌표값을 4에서 빼면 되는 것입니다. y 좌표값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0,4에서 x 좌표값 0을 4에서 빼면 4,4가 되는 것입니다. 0,4는 4,4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0,4는 4,4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는 4에서 2를 빼면 3,4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2,4는 4에서 2 빼면 그대로 2,4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심축인 것입니다. 3,4는 4에서 3 빼면 1,4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4는 0,4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4,0은 x좌표값을 4에서 빼면 0,0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화소의 좌표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좌우 대칭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하 대칭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대칭 영상이라는 것은 영상의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의 하소들과 아래쪽의 하소값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x의 좌표값은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상하 대칭에서는 상과 하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y의 좌표값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y 좌표값은 출력 영상에서 y'으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y 좌표값을 4에서 빼면 되는 것입니다. 0,4는 0,4에서 y 좌표값을 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0,4는 0,0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1,4는 1,4에서 4 빼면 1,0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력 영상의 하소값을 우리가 생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는 2,4에서 4 빼면 2,0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2,0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2,2는 2,4에서 2 빼면 2,2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로축의 값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심축의 값은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좌표점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4,0은 4,4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y값을 4에서 빼면 y값을 4에서 빼면 4,4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을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상하 대칭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사이즈와 관련된 명령어 사용법입니다. 이미지 리사이즈 명령어는 영상의 크기를 스케일링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를 변환시키는 함수인 것입니다. 명령어의 사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리는 출력 영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사이즈된 영상은 이미지 리라는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이미지 리사이즈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이미지 리사이즈를 위해서 주어지는 입력 영상, 이미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인 것입니다. 스케일은 확대 또는 축소되는 비율을 기록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는 출력 영상의 크기를 하소값으로 직접 n,n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메소드 부분에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어리스트를 지정할 수도 있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소드 부분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디폴트로서 바이큐빅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사이즈 명령이 포함된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clear command window, clear all, close all에 관련된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레나 영상을 이미지 리드 명령으로 읽어서 X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러한 원본 영상 X를 3배 확대하는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확대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터폴레이션 기법은 니어리스트 인터폴레이션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상은 X1에 저장될 것입니다. 원본 영상 X와 확대된 영상 X1 두 영상을 실제 크기로 한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어 이미지 쇼 페어 명령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데 실제 크기로 출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이미지 쇼 페어 명령어와 몽타즈 명령어인 것입니다. 이미지 쇼 페어 명령어와 몽타즈 명령을 이용해서 실제 크기의 두 영상을 한 화면에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인 것입니다. 원본 영상을 3배 확대한 것입니다. 가로로 3배, 세로로 3배이기 때문에 9배 확대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사이즈 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Command Clear Window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레나 영상을 읽어오는 문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입력 영상을 3배 확대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터폴레이션으로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확대된 영상과 원본 영상 두 개를 실제 크기로 같은 화면에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페어 명령과 몽타즈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니어리스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바이리니어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바이큐빅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사이즈 명령과 관련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Command Clear Window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레나 영상을 읽어오는 문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입력 영상을 3배 확대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터폴레이션으로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확대된 영상과 원본 영상 두 개를 실제 크기로 같은 화면에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페어 명령과 몽타즈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니어리스트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바이리니어로 지정할 수도 있고 바이큐빅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블러링을 이용한 영상의 축소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라인 이미지를 하드디스크로부터 읽어서 X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이 X인 것입니다. 3x3 평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커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스페셜 명령을 이용해서 3x3 평균 커널 마스크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A에 저장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3x3 행렬에서 각각의 웨이트 값은 전부 9분의 1이 될 것입니다. 평균 필터, 즉 로패스 필터의 커널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A라는 커널로 주어진 입력 영상 X를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로패스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필터2 명령을 이용해서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로패스 필터링 된 결과는 K에 저장될 것입니다. K 영상은 입력 영상 X를 블러링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연산 과정에서 K가 갖고 있는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즉 0에서 255까지의 그레이 레벨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unsigned int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unsigned int 명령을 이용하면 K가 갖는 값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두 개의 문장은 영상을 축소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먼저 입력 영상 X를 low pass 필터링을 해서 얻은 영상 K의 사이즈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를 구한다는 것은 K 영상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로 하소수와 열의 하소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S1은 행의 개수를 갖고 있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S2는 열의 개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K에서 3행부터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1행, 2행은 버리고 3행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3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로 부분을, 즉 행의 부분을 3분의 1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행씩 건너뛸 것입니다. 3행을 선택한 다음에 4행, 5행 건너뛰고 6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로 부분, 즉 행을 3분의 1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도 3행, 3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1열, 2열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3열만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3열씩 건너뛰는 것입니다. 4열, 5열 버리고 6열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로 부분도 역시 3분의 1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열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세로 부분 3분의 1로 축소하고 가로 부분 3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된 영상은 K1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쇼 페어 명령과 몽타주 명령을 이용해서 원본 영상 X와 축소된 영상 K1을 동일한 화면에 출력한 것입니다. 원본 영상을 3분의 1, 즉 전체적으로는 9분의 1 축소한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블러링 시켜서 축소했기 때문에 입력에 포함된 모든 선에 관련된 정보가 축소된 영상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브 샘플링을 이용한 영상의 축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입력 영상인 것입니다. 축소된 영상인 것입니다. 가로 3분의 1, 세로 3분의 1로 축소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분의 1로 축소된 것입니다. 입력 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력 영상을 블러링하지 않고 행과 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포함된 많은 정보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clear command window와 clear all 명령이 사용된 문장인 것입니다. 라인 영상을 읽어서 X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X 원본 영상의 사이즈를 계산해서 S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X 영상의 사이즈를 계산한다는 것은 X 영상이 몇 행, 몇 열로 구성된 영상인가 라는 것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의 개수, 세로의 하소수와 열의 개수, 가로의 하소수를 계산해서 S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S1은 1이 행이면 S2, 2는 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행의 개수인 것입니다. 열의 개수인 것입니다. 3행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1행과 2행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3분의 1로 영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버리고 3번째 행부터 출력하는 것입니다. 또 3행씩 건너뛰라는 것입니다. 4행과 5행 건너뛰고 6행 출력할 것입니다. 3분의 1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버리고 세 번째 열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버리고 여섯 번째 열 선정하는 것입니다. 출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로, 가로 모두 3분의 1씩 축소될 것입니다. 축소된 영상은 K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 X와 축소된 영상 K를 이미지 쇼 페어 명령과 몽타주 명령으로 출력한 화면인 것입니다. 동일한 크기로 출력한 것입니다. 3분의 1로 축소된 것입니다. 입력 영상에 포함된 많은 정보들이 손실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회전을 위한 이미지 로테이션 명령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로테이션 명령어는 영상을 회전시키는 함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지 로테이션 명령어를 이용해서 영상을 회전할 경우 입력 영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회전 각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결핍을 보정하기 위한
보관 방법,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nearest 또는 by linear 또는 by cubic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폴트는 by cubic인 것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by cubic을 이용한 인터폴레이션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크롭 부분입니다. 크롭이 지정되면 출력 영상의 크기는 입력 영상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전에 의해서 표시되지 않는 범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크롭이 없는 경우에는 출력 영상의 크기는 입력 영상의 크기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크롭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력 영상의 크기와 동일하게 출력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로테이션 명령과 관련된 매트랩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클리어에 관련된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하성 탐사선 영상을 불러와서 X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X에 저장된 영상을 3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30도 회전한 결과를 이미지 쇼 페어 명령과 몬타즈 명령에 의해서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잘린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크롭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력 영상의 크기가 입력 영상의 크기보다 더 크게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flip left right 명령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flip left right 명령어는 좌우 대칭 영상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 즉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flip left right 명령어가 적용될 영상만 주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클리어 명령이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하성 탐사선 영상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온 하성 탐사선 영상을 left, right 반전시킴으로 인해서 좌우 대칭 영상을 만들어서 X1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X와 X1을 동시에 한 화면에 출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X와 X1을 한 화면에 출력한 것입니다. flip up, down 명령을 이용해서 상하 좌우 대칭 영상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클리어 명령에 이어서 하성 탐사선 영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불러온 하성 탐사선 영상에 flip up, down 명령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 대칭 영상을 구한 것입니다. 원본 영상과 상하 대칭 영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몽타즈 명령과 이미지 쇼 페어 명령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과 상하 좌우 반전된 영상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미지 트랜스레이트 명령어 사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트랜스레이트 명령어는 영상 그 자체를 상하 좌우로 이동시키는 명령인 것입니다. 대상 영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 될 값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로 얼마가 이동될지를 결정하는 값인 것입니다. 메소드 부분에는 인터폴레이션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은 큐빅 또는 리니어 또는 니어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디폴트는 이 명령어에서는 리니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임 부분에 fill value를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fill value를 지정하고 value 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fill value라는 것은 영상이 상하 좌우로 이동했을 경우에 생기는 여백을 검정색으로 채울지 아니면 흰색으로 채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0이면 검정색이고 255면 흰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트랜스레이트 명령과 관련된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리드 명령으로 파우트 영상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i가 원본 영상인 것입니다. 트랜스레이트 된 영상을 제2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트랜스레이트 명령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입력 영상 i가 주어진 것입니다. 5.3-10.1 트랜스레이션 값이 지정된 것입니다. 5.3은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5.3만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10.1인데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10.1만큼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값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실수값이 주어지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터폴레이션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디폴트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실행될 것입니다. 굳이 실수값을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fill value라고 기록하고 남는 여백의 부분을 검정색으로 채울지 아니면 흰색으로 채울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255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에 생긴 여백과 아래쪽에 생긴 여백에 255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채워진 것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원본 영상과 트랜스레이트 시킨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show 명령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미지 피라미드 명령어의 사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피라미드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 영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 A가 주어진 것입니다. 디렉션 부분에 expand 또는 reduce로 지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pand는 영상을 피라미드식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reduce를 기록하면 영상을 피라미드 방식으로 계속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피라미드 명령을 한 번 적용하면 가로 세로 각각 2배씩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적용하면 또 2배씩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매트랩을 이용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이용해서 카메라맨 영상을 읽어온 것입니다. 읽어온 카메라맨 영상을 이미지 피라미드 명령어로 리듀스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반씩 축소될 것입니다. 다시 I1을 또 한 번 이미지 피라미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반씩 축소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가로 세로 반씩 축소하는 것입니다. 축소된 결과 I1, I2, I3와 함께 원본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show 명령을 이용해서 영상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피라미드 명령을 이용해서 영상을 축소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영상이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가로 세로 반씩 축소된 것입니다. 다시 가로 세로 반씩 축소된 것입니다. 다시 가로 세로 반씩 축소된 영상인 것입니다. 이미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축소할 수도 있고 이미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영상을 확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